앞선 영상에서는 하나의 C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구성을 하고 있는 기본 구성 요소인 주석과 문장 그리고 함수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어서 실질적인 예제를 가지고서 소스 코드의 각 부분들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다음과 같은 소스 코드를 한번 살펴봤었죠. 화면에 헬로 월드 그리고 굿잡이라는 문자를 출력해주는 간단한 프로그램 코드였습니다. 복습을 해보면 이 상단의 1번 줄부터 4번 줄까지가 보통 블럭 주석이라고 표현했던 주석에 대한 부분이었고 10번, 11번, 13번 행에 대한 것이 하나의 문장이 되었죠. 자, 그리고 이 문장들에 대한 집합으로서 이 부분이 하나의 블럭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블럭이라는 것이 현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문장들의 집합으로서 하나의 함수라는 구조인 것입니다. 블럭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함수라는 블럭인 것이고, 즉 이 동작들이 필요할 때 바로 이 프로그램이 수행이 되어지면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이렇듯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질 때 운영체제로부터 하나의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졌을 때 그 특정 응용 프로그램 내에서 제일 처음으로 불려지는 함수를 C 언어에서는 main이라는 이름의 함수로 정하고 있습니다. C 컴파일러 입장에서 보면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다수의 함수들에 대한 존재를 전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유일하게 main이라는 이름의 함수는 그 존재를 인식을 하고 있는데 왜 알고 있어야 하냐면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졌을 때 어디서부터 수행되어져야 하느냐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컴파일러라는 것은 하이레벨 랭귀지로 작성한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일을 담당을 하게 될 텐데, 번역한 문장 중에 어떤 문장이 가장 먼저 실행되어져야 할지를 알아야지만 제대로 기계어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컴파일 시에 프로그램의 첫 번째 시작점을 규정하기 위해서 main이라는 함수가 사용이 되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거꾸로 메인 함수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어지는. 자, 내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다른 조교들을 혹은 직원들을 호출을 해서 어떤 강의를 준비해 나갈 수 있죠. 하지만 나 자신, 그러니까 내가 강의를 준비한다라는 일을 끝마치게 되어지면 강의를 준비하는 전체 작업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강의를 준비하는 일을 하는 나라는 하나의 함수는, 현재 이 프로그램에 대한 메인 함수는 프로그램의 시작점이자 곧 끝점이 되어지는 그런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함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작성한 프로젝트를 보면 보통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소스 코드들을 하나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소스 코드를 포함할 수는 있어요. 자, 다만 문제는 그 여러 개 포함되어지는 소스 코드 중에 오로지 main이라는 이름의 함수는 단 하나만 존재해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메인 함수가 2개 이상 존재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프로그램 컴파일 시에 어디가 진짜 시작점인지를 결정할 수 없게 되어지는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자, 거꾸로 메인 함수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프로그램은 컴파일 되어질 수는 있지만, 즉 기계어로 번역되어질 수는 있지만 실행되어지지는 못하는 그런 코드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에는 main이라는 이름의 함수가 반드시 하나 존재해줘야 한다라는 점, 그리고 그 하나의 프로젝트는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들 때 필요한 코드들의 어떤 자원들의 묶음이다 보니까 각 프로젝트마다 main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함수가 단지 하나만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소스 파일이 하나이냐 여러 개이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main이라는 이름의 함수가 하나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main이라는 함수 안에서는 우리 앞에서 얼핏 소개했듯이 단계별 세분화라는 전략에 의해 전체 문제를 메인 함수가 직접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 개의 서브 함수들로 그 책임을, 역할을 나누어 가면서 얘에게 맡겨진 책임들을 그 함수가, 그 서브 함수가 처리할 수 있도록,
또 각 함수가 처리한 결과들을 적절히 연계해서 전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구성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다뤘던 이 hello.c라는 예제에서는 메인 함수에서 결국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hello라는 문자를 출력하는 일과 굿잡이라는 문자를 출력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13번째는 일단 잘 모르니까 빼놓고 보면 현재 내가 여러 종류의 문자열을 출력을 하되 각각의 문자열을 printf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형태를 통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printf라는 것이 뭔가 주어진 내용을 화면에 출력해주는 함수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함수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호출하는지는 뒤에 가서 다시 보도록 하고 일단은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printf라는 함수를 통해서 야 이것 좀 출력해줘 라고 위임을 해주니까 각각 출력되어지는 처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main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해 줘야 할 것은 많은 경우에 스펠링을 MAIN이라고 써야 하는데 실수로 MIAN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main이 아니라 미안이 돼버리죠. 이렇게 미안이라고 쓰면 미안하게도 컴파일이 되어질 수는 있으나 main이라는 이름의 함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실행되어지지 못하는 코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만 하나 주의하기 바랍니다. C 언어에서는 이렇게 main이라는 함수가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함수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main이라는 함수를 기반으로 해서 다수의 서브 함수들을 실행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체 문제들을 풀어나가게 되는데 하나의 함수가 가지고 있는 동작들을 구동시키는 행위를 우리는 함수를 호출한다 라고 표현을 해요. 자, 우리 앞서서 복사를 담당하는 책임을 길동이에게 부여했다 라고 한다면 강의를 준비하는 내가 복사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직접 복사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복사하는 책임을 담당하는 길동이를 불러주면 되는 거죠. 길동아 이것 좀 복사해줘 라고 부탁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프로그램에서도 어떤 하나의 임의의 함수에서 메인 함수가 됐던 혹은 그 밖에 다른 함수가 됐던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임의의 부분에서 특정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기능을 수행을 하는 함수를 불러주면 된다. 그것을 함수를 호출한다 라고 표현을 할 것이에요. 함수를 호출하는 구문은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여기 다음과 같이 함수 이름 괄호괄호의 형태를 취하게 될 거예요. 내가 부르고자 하는 함수 이름을 써주고 하나의 식별자로서 다른 함수와 이 함수를 구분을 할 수 있는 내가 조교를 여러 명 두었다라고 했을 때 홍길동이라는 조교와 일지매라는 조교가 하는 역할이 달라요. 그러면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되겠죠. 복사가 필요하면 누굴 불러요? 길동아 불러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위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각각의 함수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얘가 함수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main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 main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처음으로 호출되어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내 프로그램 내에 여러 가지 다른 단위 작업들을 수행을 할 수 있는 함수들이 있는데 자,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printf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함수라고 그랬어요. 좀 전에 함수는 어떻게 호출되어진다? 함수 이름 괄호괄호가 되어진다 라고 했어요. 하나의 함수를 호출하는 것도 하나의 문장이기 때문에 세미콜론으로 끝나는 하나의 온전한 문장으로 함수 호출문이라는 문장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문장들이 묶여서 하나의 집합, 즉 하나의 함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내가 강의를 준비하다가 길동이를 불러서 복사를 시키게 되면 나는 길동이가 복사를 해오는 동안에 다른 작업을 수행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컴퓨터는 그렇게 똑똑한 존재가 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 내에는 CPU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뭔가 계산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문장들이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어져요. 즉 내가 어떤 일을 처리하다가
자, 내가 메인 함수라는 부분에 포함되어진 어떤 문장들을 처리하다가 printf라는 함수 호출문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메인 함수는 이후 쭉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여기서 대기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printf라는 함수가 호출되어 오기까지 그저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함수 호출문을 만나게 되어지면 현재 호출 측에서의 수행은 잠깐 멈춰지고 실제 호출된 함수, 내가 강의를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것을 찍는다라고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과 길동이가 하는 일을 물론 동시 편집할 수 있어서 동시 화면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라고 하면 시간의 흐름에 상관없이 내가 하는 일을 일단 멈춰놓고 길동이가 그 정보를 받아가서 어떻게 복사하는지를 쭉 쫓아가면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끝마치고 돌아와서 내가 길동이가 복사해온 것을 받게 되어지면 그 받은 내용을 가지고서 또 나머지 과정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쭉 살펴볼 수 있도록 추적해 나가면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 수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만 이런 함수를 호출을 할 때 보면 그저 길동아라고 부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어떻게 업무 협약을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내가 복사를 담당하는 길동이를 호출을 하면 복사할 거리를 전달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길동아, 너가 복사를 하는데 그 복사할 때 이것 가지고 가서 복사를 해와라. 좀 더 정확하게는 뭐 복사를 하는데 뭐 이번 주 과제 문제인데 복사를 뭐 30부 해오되 이번 과제 문제로 이 문서를 가져가서 복사를 하되 30부만큼 복사해와라 라는 식으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일을 처리할 때 참조할 정보, 데이터들을 넘겨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수 호출 시 함수 호출 측에서 어떤 그 호출된 함수에게 전달하는 정보를 우리는 인수라고 불러요. 자, 내가 강의를 준비하는 내가 복사가 필요해서 어떤 문서를 복사하는 것이 필요해서 길동이를 호출했다라고 하면 내가 길동이에게 전달하는 복사할 문서나 혹은 복사할 수량 뭐 이런 정보들이 인수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 인수는 어떻게 작성하냐면 함수 호출문에 그 함수 이름 다음에 괄호괄호 온다라고 그랬었잖아요. 그 괄호괄호 안에 인수를 기술을 해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가서 복사해. 이거 가지고 가서 네가 맡은 일을 처리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 printf라는 함수는 그러면 인수로 무엇을 전달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hello world라는 혹은 good job이라는 이런 하나의 문자열을 인수로 받고 있는 거예요. 뭐 잘은 모르겠으나 여기 큰 따옴표로 둘러싸여진 각각의 덩어리들이 각 printf가 호출되었을 때 전달되어지는 인수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모든 함수는 꼭 인수가 필요한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직원을 혹은 비서를 혹은 조교를 고용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일을 시키고자 했을 때 항상 뭔가 그 일을 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넘겨주어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닌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강의 전후에 뭐 강의실을 좀 소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조교, 뭐 일지매라는 조교를 고용을 해서 그 조교를 호출을 하면 이제 강의가 끝났으니까 강의실을 소독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부여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내가 한 반에 대한 강의를 수행을 하고 나서 강의가 끝나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저 일지매야 라고만 불러주면 되는 거죠. 그 일지매를 호출을 하면서 뭔가 전달해 줄 것이 있나?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저 일지매야 라고 불러주면 일지매 입장에서는 강의가 끝났구나. 이제 가서 강의실을 좀 깨끗하게 소독을 해야지 라고 자기에게 부여되어진 일을 수행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렇듯 어떤 함수가 호출되어질 때 내 전체 문제를 처리하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함수를 호출할 때에는 반드시 어떤 정보를 넘겨줘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전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하나, 두 개 혹은 그 이상 여러 개 될 수 있겠죠. 각각의 함수마다
그 함수가 동작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인수의 형태로 전달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인수는 언제 결정이 되어지는가 보면 호출할 때마다 가변적일 수는 없어요. 우리 컴퓨터가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 업무 협약할 때 미리 정해주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사를 담당하는 조교 길동이가 있다라고 하면, 길동아, 내가 너를 부를 때에는 첫 번째로 복사할 문서를 전달해 줄 것이고 두 번째로 수량을 적어 전달을 해 줄 것이야. 그러면 첫 번째로 전달받은 문서를 두 번째로 전달받은 수량만큼 복사를 해서 나한테 갖다 줘 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업무를 협약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일지매 같은 경우는, 일지매야, 내가 너를 호출을 하면 너는 그냥 강의실에 와서 강의가 다 끝난 것이니까 주변 정리하고 잘 소독을 해서 다음 강의에 이 강의실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줘 라는 식으로 업무 협약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길동이 같은 경우에는 나는 호출됐을 때 2개의 인수를 받겠구나 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일지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인수를 하나도 받지 않더라도 내가 호출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함수와 관련되어져서 용어가 몇 가지 더 나오니까 한 번에 같이 좀 정리를 해봅시다. 현재 main이라는 함수에서 printf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구문이 된 거예요. 자, 하나의 함수가 호출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현재 main 함수는 여기서 일단 대기하고 printf라는 함수가 일을 다 해가지고서 끝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호출된 함수는 반드시 다시 호출 측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복귀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수 호출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각각의 함수들은 자신에게 부여되어진 책임에 대한 일들을 처리를 하고 나서는 반드시 호출 측으로 복귀하게 된다, 리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함수는 직간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보통 그걸 재귀적으로 호출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재귀적으로 호출하는 일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재귀함수라는 좀 특별한 구성은 내가 나를 다시 호출하는 구성을 갖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다만 그런 재귀함수는 좀 특별한 경우이고, 재귀함수조차도 언젠가는 자기가 자기를 호출하지 않는 시점이 있기는 해요. 우리는 재귀함수를 다뤄보진 않을 것인데, 따라서 모든 종류의 함수는 반드시 내가 주어진 일을 수행을 하고서는 또 다른 나를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맡은 일을 처리할 때 일의 덩어리가 너무 크면 다시 쪼개서 다른 친구들과 나누어서 일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이 끝나고 나면 그 친구들로부터 복귀가 되어지고, 복귀가 되어진 이후에 다시 내가 나를 호출한 쪽으로 복귀를 해서 무한히 어떤 함수들이 호출되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항상 호출된 최종 지점으로 복귀하는 처리들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복귀에 대한 개념들은 우리 뒤에 가서 데이터 부분 다루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고, 일단은 함수는 일을 끝마치고 다시 호출축으로 돌아가야 한다. 내가 길동이에게 복사해요라고 했는데 복사하고 나서 그냥 집에 가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사한 거리를 다시 나한테 갖다 주고, 그리고 나서 집에 갈지 말지는 그 이후에 결정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함수가 호출 측으로 다시 복귀할 때에는 어떤 그 함수 내부에서 처리한 결과들을 호출 측에 가져다 줄 수 있게 되는데, 함수 내부에서 함수 호출 측에게 전달해 주는 값, 내가 일을 하고 났더니 이러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졌어요 라고 하나의 값을 호출 측으로 되돌릴 수 있는데, 그 되돌리는 값을 우리는 반환값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인수와 마찬가지로 어떤 함수는 반환값을 갖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사를 담당하는 길동이는 나한테 복사한 결과물을 갖다 줘야 되겠지만, 어떤 다른 조교에게 내가 중간고사 시험 성적을 게시판에 게시해줘 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하면, 그 조교는
잘 게시가 됐다라는 의미로 게시판을 떼어다가 나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냥 게시하고 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듯 함수는 수행을 끝마치고 호출축으로 복귀할 때 반환값을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인수와 다른 점은 반환값을 갖는다 하는 경우에 오로지 단 하나의 반환값만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수는 여러 개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일반화에서 보면 0개 이상의 인수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반환값은 0개 아니면 1개, 딱 0 아니면 1, 딱 두 가지 상태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 여러 개를 반환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하느냐? 물론 이제 다른 좀 편법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데이터만 반환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둡시다. 자, 함수와 관계되어진 호출과 인수, 그리고 복귀와 반환값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학기 내내 풀어서 설명하지 않고 즐겨 사용하게 될 것이니까 꼭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기억을 해둘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함수가 어떤 인수를 가져야 하며 어떤 동작을 하고 또 무엇을 반환하는지는 언제 결정되어져야 할까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무작정 아무나 불러다 놓고 넌 이 일 해 뭐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C 프로그램 소스 코드 내에서는 모든 함수는 호출되어지기 전에 먼저 정의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즉 정의되어 있지 않는 함수는 호출할 수 없는 거죠. 뭐 함수의 정의 좀 뭔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업무 협약을 맺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길동이에게 야 내가 너를 고용할 테니까 너는 이러이러한 값 받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동작하고 이 값을 갖다 줘 라는 형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주는 그런 과정을 함수를 정의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함수를 정의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그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처리할 문장들을 하나의 블럭으로 묶어주게 되어져요. 옆에 있는 것처럼 내가 여러 개의 다수 개의 문장들을 두되 그 다수 개의 문장들을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하나의 블럭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 이때 이제 다른 문장들하고 이 문장들하고를 좀 더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 한 블럭에 속해 있는 문장들은 관례적으로 한 스텝만큼 들여 써주어서 표현을 해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괄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블럭이구나 라는 것이 좀 더 가시적으로 명료하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주는 것은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들여쓰기 안 하고 한 줄에 쭉 붙여 써도 되기는 하지만 하이레벨 랭귀지로서 우리 사람이 보는 소스 코드를 좀 더 가독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관례적으로 들여쓰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더불어 이 문장들은 함수가 하나만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개의 함수가 있고 그 여러 개의 함수들을 필요한 순간에 식별해서 호출할 수 있도록 이름을 부여해 준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함수에 대한 이름을 정의하거나 또 그 함수가 어떤 정보를 받고 어떤 값을 반환한다 뭐 이런 함수를 호출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부분이 함수의 헤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블럭 윗줄에다가 현재 어떤 이름의 함수가 있는데 뭐 얘 같은 경우는 fn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는 호출 시에 무엇을 받고 무엇을 반환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기술을 해주게 되어져요. 자, 우리가 아직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어떤 정보를 받는 방법들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일단 뒷 영상에서 소개할 텐데 이 함수는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요 매개 변수 리스트라고 불리우는 매개 변수가 무엇인지는 우리 또 뒤에서 다룰게요. 이 매개 변수 리스트라고 불리우진 이 자리에다가 void라는 키워드를 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받는 게 없다.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 가지고서 처리할 거야 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자, 반면에 함수 이름 앞에다가는 이 함수가 호출을 끝마치고 났을 때 반환하는 값에 대한 자료형,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을 써주게 되는데 역시 아무것도 반환하는 값이 없는 그런 함수인 경우에는 여기 앞에다가 void라는 키워드를 써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fn이라는 함수는 뭐 이런 타입의 자료용을 받아서 이런 타입의 데이터를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이다라는 것을 하나 명료하게 정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함수가 무슨 일을 호출되었을 때 무슨 일을 하는지를 더불어 명료하게 기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조를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죠? 이름, 타입, 블럭, 문장들. 바로 이것이 8번째 줄부터 14번째 줄까지 기술한 이 부분이 바로 main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정의하고 있는 구분이다라는 거예요. 함수의 이름은 main인데 그 함수는 호출될 때 아무것도 전달받지 않고, 그리고 나서 어떤 주어진 일들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main이라는 함수를 호출한 축으로 복귀하는 순간에 인티저의 약자예요. 정수를 반환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함수 안에서 함수 출축으로 뭔가 데이터를 반환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return이라는 키워드 써주고 나서 옆에 하나의 데이터를 써주게 되면 return 0이라고 하면 0을 호출축으로 반환해라 라는 그런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main이라는 함수는 복귀 시에 정수를 반환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들이 사용하는 모든 main 함수 끝에는 return 0 세미콜론이라는 그런 구문을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main 함수는 누가 호출한다라고 그랬어요? main 함수는 현재 운영체제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질 때 처음으로 호출되어지는 함수이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운영체제가 호출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0의 값은 누가 받겠어요? 이 프로그램 내부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메인 함수가 종료되는 시점이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점이니까, 즉 프로그램을 수행시킨 운영체제 쪽으로 0이라는 값을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필 0이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관례적으로 운영체제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끝나면서 종료 코드로 0을 반환하게 되면 잘 끝났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물론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단독으로 실행되어지는 실행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종료 코드 값이 그리 중요하게 사용되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떤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에 따라 다른 프로그램을 연속적으로 실행할지 말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 언제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앞에서 통합개발 환경 내에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보면 컴파일러라는 프로그램이 컴파일을 하고, 컴파일이 제대로 된 경우에 한해서 링커를 구동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프로그램의 종료 코드 값을 가지고 다음 프로그램을 실행할지 말지를 결정하고자 했을 때 종종 메인 함수의 반환 값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다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메인 함수 제일 마지막에 return 0이 아니라 return 100, return -99 이런 값을 쓰더라도 전혀 문제되지는 않아요. 특히 하나의 프로그램의 종료 코드 값이 각각 무엇을,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는 내가 그 프로그램을 작성한 프로그래머가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0을 정상 종료로 간주하는 것뿐이지 내 필요에 따라 다른 값들을 각각 정의해서 사용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건 참고 삼아 기억을 해둡시다. 함수의 반환값이나 이런 것들이 갖는 의미는 또 뒤에 가서 다시 좀 살펴볼게요. 자, 이렇듯 메인 함수의 반환값이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비표준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메인 함수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즉 함수의 main이라는 이름의 함수의 반환 자료용을 원래는 정수를 반환해줘야 하는데 void라고 써주어서 메인 함수는 아무것도 반환해주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을 컴파일러가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메인이라는 함수는 프로그래머가 필요에 따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컴파일러가 알고 있는 유일한 함수라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형식도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어요. 다만 메인 함수의 반환 자료용을 꼭 정수로 두지 않아도 되기는 한다. 되기는 하지만 표준적인 방법이 아니니까 컴파일러에 따라서 오류가 발생될 수도 있다.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고, 우리는 굳이 오류가 발생되어질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조금 번거롭다 생각한다 하더라도 항상 표준적인 방법으로 서버룻 합시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메인 함수의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int main 괄호 void 괄호 괄호 중괄호 열고 닫고 표현이 되는데 생략해 가지고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일단 함수의 헤더 부분에 이 괄호 안에 void를 생략을 하면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져서 같은 의미로 처리가 되어져요. 자, 반면에 함수의 반환 자료형을 생략해 주게 되면 현재 int라는 값을 생략을 해주면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지냐면 반환값이 없다로 해석되어지는 게 아니라 얘같이 해석되어지는 게 아니라 C 컴파일러는 기본적으로 정수를 반환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져요. 즉, 이 앞에 생략된 부분은 int로, 괄호 안에 생략된 부분은 void로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똑같은 의미로 처리되어지기는 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우리 입장에서 다소 좀 혼란스럽잖아요. 어디는 void가 생략된 걸로 어디는 int가 생략된 걸로 좀 혼돈이 되어지니까 역시 조금 귀찮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명료하게 가장 표준적인 방법, 또 생략되지 않고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익히 사용을 해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을 들여보자 라는 거예요. 하나의 함수가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 그래서 보면 우리는 int main 괄호 void 중괄호 열고 닫고 그리고 중괄호 닫기 바로 직전에 보통 return 0이라는 구조를 갖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main이라는 이름의 함수는 알았어요. 자, 그러면 printf라는 건 어떻게 동작하는 함수인지 또 어디서 정의되어진 함수인지를 찾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